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책 이야기라서 재미가 없었고. 네. 뭐 저는 이 책에서 오늘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현광 기자님께서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시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했다고 기사를 내신다면 아마 그것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격은 뭐 한두 번 받아봤나요? 뭐 어차피 맨날 공격하는데.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직전에 안철수 후보님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님은 대통령과 최근에 각을 세운 적은 없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비판하고 나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런 전략 어떻게 좀 평가를 하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 지금 아주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소설 안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참 한심한 군상부터 정말 불쌍한 군상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철수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 전당대회 때 행보를 보면서 이 책에 있었던 우왕좌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겠지만은 엄석대가 가진 그 힘이라는 것에 굴복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할 얘기를 못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하고 싶었다가 나와가지고 말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엄석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엄석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런 행보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예. 오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발언에서 예. 2030 표가 당대표 투표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전당대회 투표 방식이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조성이 너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컷오프 조사를 했던 6,000명 조사에서 저희가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저희에게 피드백을 줬던 것은 도대체 낮 시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면접조사로 천하람 이름을 말하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투표는 조금 더 많이 다를 겁니다.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출근 중에도 퇴근 중에도 본인의 의사를 터치스크린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서는 젊은 세대가 훨씬 편하게 생각하는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본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 천하람 후보의 약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야말로 19대 국회를 넘어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젊은 세대가 강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게 발휘되는지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막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천하용 후보님들께서 낙관할 만한 지지율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이준석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소속 출마도 언급하신 와중에 모두 낙마하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 정치 행보 어떻게 하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계획을 일찍 앞서 세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소위 윤핵관이나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노선을 따르는 당원의 수가 2% 3%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다가 다 지금 망신을 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무의미하고 저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지지층 조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보면은 오차율이 25%였습니다. 예, 그 말은 당원 투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조사다 이러는 것이고 여론조사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원들 대상으로 이제 샘플링 조사, 전화해서 당원인지를 응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는 조사에서는 이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기는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2주 전부터 사실 천하람 후보와 저희 천하용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언론 대응이나 아니면 전 작전을 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예. 엄석대는 어떻게 하나요? 저와 엄석대를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석대의 그 이분열 소설에서 이 마지막에는 엄석대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숭이 임금님 또 그것도 너무 하잖아요. 그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임금님기는 당나귀 결말이 좀 났으면 좋겠다. 예, 그 안에 보면 결국에는 성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예, 성군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 행복한 결말과 무운을 빕니다. 예. 그럼 또 대표님 혹시 당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안철수나 김기현 캠프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하용인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인상보다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너무 그런 게 민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 당대표 될 때도 그다지 제가 유리한 룰들은 아니었거든요. 저 막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룰도 등장하고 다 했는데 다 뚫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님도 공부 잘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제도나 아니면은 입시제도를 크게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천하용인 팀의 가장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당원 100% 제도가 오히려 다소간의 인지도가 약하고 그리고 짜온 정치 이력이 적은 천하람 후보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불리함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기획하는 주체와 그들의 의도가 한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는 룰이나 아니면은 불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석대한테 붙을까 말까 고민하는 오락가락함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조언을 선거 막판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하고 있는 이기인 후보가 장해찬 후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징계 사안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윤리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리위가 원래 그런 조직이 아닌데 작년에 이제 윤리위를 너무 재밌게 그 윤핵관 쪽에서 써가지고 결국 지금의 윤리위가 희화화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 다들 이제 온라인에 가보면은 윤리위의 등장을 기대하면서 빨간 복장 또 볼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런데 뭐 윤리위가 너무 이렇게 선거판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움직임 보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기인 후보도 장해찬 후보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 좀 갑자기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장해찬 후보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천하용인 팀에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도와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